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경찰과 구조견들이 놓친 실종 아이를 한국에서 온 한 마리의 개가 단 30분 만에 찾아냈습니다. 그 개는 바로 진돗개 백호였습니다. 한때는 동네에서 쫓겨날 뻔했던 이 개가 지금은 시민들이 눈물로 고마움을 전하는 영웅이 된 겁니다. 대체 이 개에게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미국이 지금 한국 진돗개의 이름을 외치고 있는 걸까요? 시작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날 아침 커피 한 잔을 들고 TV를 켰습니다. 평소처럼 무심코 지역 뉴스를 틀었는데 화면 속 헤드라인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자폐 아동 실종 8시간. 찾은 건 한국개였습니다. 믿기지 않더군요. 미국 수색견들이 8시간 넘게 찾지 못한 아이를 발견한 건 백호라는 이름의 진돗개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개가 얼마 전까지 격리 명령을 받을 뻔했던 개라는 사실이었어요. 미국의 첨단 수색 시스템도 못 찾은 아이를 한국개가 찾았다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창밖을 바라보니 백호가 마당에 앉아 있었어요. 저 평범해 보이는 하얀 개가 지금 온 동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죠. 대체 이 개는 누구인가? 저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제 곁에 있는 이 존재가 어떻게 미국 땅에서 영웅이 되었는지, 왜 그 모든 첨단 장비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보였는지 말이죠. 제 이름은 소피 마틴입니다. 프랑스 출신이지만 지금은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동물행동 전문가로 일하고 있어요. 시애틀 북부에서 반려견 교정센터를 운영하며 문제 행동을 보이는 개들을 훈련시키죠. 전 그저 데이터만 믿습니다. 숫자, 통계, 과학적 검증만이 진실입니다. 이런 냉철함은 제 개인적인 상처에서 비롯됐어요. 제 아버지는 특수부대 군견 훈련사였어요. 전쟁터에서 돌아온 후 PTSD로 괴로워하다 자살했습니다. 군견에 대한 지나친 감정이입이 그를 망가뜨렸죠. 10살 때였어요. 제 반려견 빔이 저를 지키려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직도 그날을 잊을 수 없어요. 빔의 눈에서 생명이 사라지는 순간 저는 다짐했습니다. 감정은 환상이야. 개는 그저 본능에 따라 행동할 뿐이야. 그 후로 전개에 대한 모든 감성적 접근을 거부했어요. 한국이요? 그저 삼성과 현대, K-팝 정도만 아는 나라였습니다. 아마도 과장된 감정을 중시하는 문화권이겠지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보호소의 한국계 직원이 진돗개를 추천했을 때 즉각 반발했죠. 그 나라 개들은 통제가 안 되는 본능형이잖아요. 미국에서는 적응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 직원은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마틴 씨, 진돗개는 5,000년 역사를 지닌 한국의 국가적 자부심입니다. 그들의 충성심과 지능은 세계 어디에도 뒤지지 않아요. 충성심? 제가 비웃듯 말했어요. 그건 전설일 뿐입니다. 전 그런 환상을 믿지 않아요. 개는 조건화된 행동을 보일 뿐이에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죠. 그 직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말합니다. 사람이 개를 고르는 게 아니라 개가 사람을 고른다고. 언젠가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토록 불신했던 그 한국개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요. 결국 저는 백호를 임시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정은 반신반의한 마음이었어요. 백호가 보호소에 오게 된 경위가 너무 특이했기 때문이죠. 백호는 한국에서 구조되어 미국으로 입양된 진돗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통사고 현장에서 발견됐대요. 쓰러진 사람 옆에서 밤새도록 비를 맞으며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119가 도착할 때까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대요. 보호소 직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돗개는 한 번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면 절대 자리를 안 떠나요. 한국 사람들은 이걸 백호충성이라고 부릅니다. 흰 호랑이처럼 강하고 충성스럽다는 뜻이죠. 백호는 3살 정도의 백색 단모종 진돗개였어요. 사고 후 다리를 절고 있어서 일반 입양에서는 배제되고 있었죠. 유전자 분석 결과 원혈통 진돗개로 판정받았다는데 당시엔 그런 혈통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며칠간 백호는 낮에는 정말 평온했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밤 같은 시간 백호는 에밀리의 방 창문 아래 꼼짝도 않고 서 있었어요.
미동도 없이 마치 보초병처럼요. 호기심에 밤중에 나가봤습니다. 백호는 저를 잠깐 쳐다보더니 다시 시선을 창문으로 돌렸어요.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고 낮게 으르렁거리더니 곧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들을 수 없는 무언가를 감지한 듯 했어요. 백호야, 무슨 소리가 들려? 물었지만 백호는 그저 경계 태세를 유지했습니다. 동네 주민들도 백호를 보며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산책할 때면 다른 개 주인들이 멀리 피해갔습니다. 미국인들은 낯선 외국개를 본능적으로 경계했죠. 저 한국개 위험해 보여요. 뉴스에서 본 적 있어요. 통제가 안 된다면서요? 이웃 브라이언이 말했습니다. 브라이언, 백호는 야생견이 아니에요. 그냥 보호 본능이 강한 개일 뿐이에요. 제가 설명했지만 사람들의 편견은 쉽게 바뀌지 않았어요. 이 모든 상황이 저를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저는 항상 개를 과학적으로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백호를 변호하고 있다니요. 백호가 제 과학적 신념을 서서히 흔들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햇살이 내리쬐는 평화로운 날이었습니다. 저는 현관에 앉아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고 백호는 잔디밭에 누워 햇볕을 쬐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옆집 8살 남자아이 타일러가 킥보드를 타고 빠르게 우리 집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백호의 반응이 예상치 못했습니다. 번개처럼 일어나 아이의 킥보드 앞을 가로막았어요. 짖지는 않았지만 몸으로 길을 막고 서 있었죠. 백호, 안 돼. 저는 급히 달려가 백호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백호는 공격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보호하는 자세였어요. 뒤늦게 보니 타일러의 킥보드가 에밀리의 자전거 쪽으로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고 충돌할 뻔했습니다. 백호는 그저 사고를 막으려 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타일러의 어머니 캐런은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어요. 저 개가 우리 아이를 공격하려고 했어요. 당신네 한국개가 우리 아이를 위협했어요. 캐런, 오해예요. 백호는 단지 나도 봤어요. 저 외국개가 타일러를 덮치려 했잖아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30분 후 경찰차가 저희 집 앞에 섰습니다. 젊은 경찰관 2명이 백호를 경계하며 다가왔어요. 마틴 씨, 공격적인 개에 관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오해입니다. 백호는 공격한 게 아니라 사고를 막으려 했어요. 경찰은 백호의 입양 서류와 예방접종 기록을 검토한 후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이 개는 한국에서 왔군요.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외국 품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합니다. 안전을 위해 공격 성향 관찰 대상 스티커를 부착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들은 백호의 케이지에 빨간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미국의 동물 통제 시스템에서는 이런 경우 격리를 권고하더군요. 마틴 씨, 이 개가 추가적인 공격적 행동을 보이면 보호소로 보내져야 합니다. 미국에선 이런 규정이 있어요. 경찰이 떠난 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웃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에 백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위험한 외국개였죠. 백호는 조용히 제 발치에 앉아 있었어요. 그 까만 눈동자로 저를 바라보는 모습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백호의 눈에는 억울함이 서려 있었어요. 에밀리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백호가 어디 가는 거야? 저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아직 결정한 건 없어, 에밀리. 백호는 나쁜 개가 아니야. 선생님이 말했어. 진돗개는 한국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개래. 수천 년 동안 사람들과 함께했대. 그날 밤 저는 백호가 또다시 에밀리의 창문을 지키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백호는 외부 침입 경로를 감지하고 보호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에밀리의 방 창문이 가장 취약한 지점이었고 백호는 그곳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천년의 본능을 따르듯이요. 그로부터 며칠 후 폭우가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던 중 이웃집에서 다급한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자 올리버의 어머니 제니퍼가 비에 흠뻑 젖은 채 서 있었죠. 소피, 올리버가 보이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침대가 비어 있었어요. 올리버는 제니퍼의 7살 된 아들로 자폐 성향이 있었습니다. 말을 거의 하지 않고 공포 반응이 있어 늘 조심스럽게 돌봐야 하는 아이였죠.
즉시 저는 에밀리에게 집을 봐달라고 부탁하고 제니퍼와 함께 이웃들을 모았습니다. 경찰이 도착했고 수색팀이 꾸려졌어요. 진흙탕이 된 숲을 수색하기 위해 경찰 견세팀이 투입되었습니다. 최첨단 열감지 장비까지 동원되었죠. 시간이 지나도 올리버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는 점점 더 거세졌고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5시간, 6시간, 8시간이 지났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죠. 미국의 모든 첨단 장비와 훈련된 수색견도 실패했습니다. 저는 잠시 집에 돌아와 옷을 갈아입고 수색을 계속할 준비를 했어요. 그때 백호가 평소와 다르게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창문을 긁으며 낮은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폭우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백호의 행동은 달랐어요. 현관문으로 뛰어가 문을 긁더니 제가 다가가자 옷자락을 물고 당겼습니다. 무슨 일이야, 백호? 너도 올리버를 찾고 싶은 거야? 백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 눈에는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직감적으로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리드줄을 집어들고 백호를 따라 나섰습니다. 백호는 즉시 뒷마당을 지나 숲으로 향했어요. 미끄러운 진흙길을 헤치며 저는 백호를 따라갔습니다. 미국 수색대가 놓친 길을 한국에서 온 이계는 정확히 알고 있는 듯 했어요. 약 30분 후 백호가 갑자기 속도를 늦추더니 민감하게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낮은 덤불 아래로 기어들어갔어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거기엔 올리버가 있었어요. 비에 젖은 채 웅크리고 있던 올리버는 백호를 보자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호에게 다가가 그의 목에 얼굴을 묻었어요. 백호는 짖지도 않고 부드럽게 숨만 쉬며 아이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평소에 거의 말을 하지 않던 올리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서운 거 없어. 백호가 있어서 괜찮아.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미국의 모든 첨단 장비와 훈련된 수색견들이 실패한 곳에서 한국에서 온 이계가 아이를 찾아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이건 5,000년 한국 역사 속에서 선별된 진돗개의 특별한 능력이었습니다. 올리버가 발견된 후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지역 뉴스에서 먼저 보도했고 이내 CNN 지역 방송에서 특집 보도를 했어요. 한국 진돗개, 미국에서 실종 아동 찾아낸 실화라는 제목으로 방송된 뉴스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최첨단 장비와 특수훈련된 수색견들이 8시간 동안 찾지 못한 아이를 한국에서 온 개 한 마리가 30분 만에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한국 진돗개의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뉴스 화면에 백호의 사진이 뜨고 자막이 흘러나왔어요. 한국에서 온 개 한 마리가 우리 시스템을 대신했습니다. 미국의 첨단 기술보다 뛰어난 한국 진돗개의 본능적 능력이 한 아이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 진도군에서 공식 연락이 왔습니다. 백호의 이야기가 한국 뉴스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고 해요. 진도군 측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백호는 한국의 자부심입니다. 1000년 이상 이어온 우리 민족의 개가 세계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한국 방송에서는 백호의 혈통에 대해 상세히 다루었어요. 백호는 한국의 천연기념물 제53호인 진돗개의 원혈통을 가진 개로 DNA 분석 결과 순수 혈통임이 확인되었습니다. 한국인의 정서와 함께 5,000년간 길러진 충성심과 지킴이 본능이 미국 땅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관심이 과하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곧 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이 백호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러 찾아왔어요. 이전에 백호를 경계하던 사람들도요. 지역 신문에는 백호에 관한 기사가 실렸고 소셜미디어에서는 백호 태그가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미국 개들은 알 수 없는 한국 진돗개의 특별함이라는 해시태그까지 생겼어요. 백호는 우리 커뮤니티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조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한국의 문화와 역사가 미국 땅에서 인정받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저는 백호를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들의 가치를 새롭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올리버가 발견된 날 밤, 제니퍼와 남편 마이클이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그들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를 잃었다 되찾은 부모의 그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죠. 제니퍼는 말없이 베코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안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마이클도 베코 앞에 무릎을 꿇더니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국인들이 한국계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이 어딘지 상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를 구해준 한국의 개에게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니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어떤 과학도 이 아이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를 설명하진 못해요. 당신의 개가, 아니, 베코가 우리 아이를 찾았어요. 미국의 모든 첨단 장비와 수색견도 찾지 못한 곳에서요. 그들의 감사를 받으며 저는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부끄러움과 감동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저는 베코를 단지 개로만 보았죠. 데이터로, 행동 패턴으로, 교정해야 할 대상으로요. 하지만 올리버의 부모에게 베코는 그들의 세계를 구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모두가 잠든 후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베코는 제 발치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베코를 품에 안고 오열했습니다. 미안해. 난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한국계라는 이유로 의심했어. 그 순간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어요. 저를 지키려다 죽은 개, 빔의 모습이요. 빔은 제가 자전거를 타다 길을 잃었을 때 저를 찾아내 집으로 인도했어요. 그리고 몇 개월 후 우리 집에 침입한 강도로부터 저를 지키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저는 충성심이라는 개념을 거부해왔어요. 너무 아팠기 때문이죠. 그 고통을 견디기 위해 저는 개와 인간의 관계를 과학적으로만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베코는 그 모든 방어벽을 무너뜨렸어요. 베코의 행동은 단순한 본능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선택이었어요. 에밀리를 지키기 위한, 올리버를 구하기 위한 의식적인 선택이었죠. 그리고 그 배경에는 한국인들이 수천 년간 지켜온 특별한 유대가 있었습니다. 내가 날 가르치고 있구나, 베코야. 한국인들이 왜 너희를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지 이제 알겠어. 올리버를 구한 지 일주일 후 저는 베코가 평소보다 더 심하게 다리를 절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수색 중 다쳤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점점 나빠져서 결국 수의사를 찾아갔어요. 진료 후 수의사 존슨 박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마틴 씨,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며 존슨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베코는 이전 부상으로 인한 고관절 괴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한국에서 구조될 당시의 사고가 원인인 것 같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치료가 가능한가요? 수술로 가능하지만 비용이 상당해요. 22,000달러 이상이 들 겁니다. 그 금액을 듣고 숨이 막혔어요. 제 수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였습니다. 보험사에 연락했지만 그들의 대답은 냉정했어요. 죄송합니다만 보호견이나 입양동물의 경우에는 이런 고액 수술에 보험 적용이 불가합니다. 이 개는 사람이 아니라서 특수 치료를 받을 수 없어요. 보험사 직원의 말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 순간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저조차 놀라게 했어요. 사람보다 더 사람답게 행동한 존재에게 이럴 수 있나요? 미국의 첨단 장비가 실패한 곳에서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한 개에게 이런 대우가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코는 고통 속에서도 에밀리의 방 근처에 조용히 누워 있었어요. 여전히 그녀를 지키려는 듯이요. 한국계의 이런 충성심이 지금 미국 의료 시스템의 차가운 현실 앞에 무릎 꿇게 생겼더군요. 22,000달러. 제게는 불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베코를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제 베코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베코는 우리 가족이었고 에밀리의 수호자였으며 올리버의 구원자였죠. 그날 밤 저는 에밀리에게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 베코가 아프면 어떡해요? 베코는 우리 가족인데. 한국계라서 차별받는 거 아니에요? 아이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아요. 베코가 미국계였다면 이런 대우를 받았을까요? 아마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날 오후 제 휴대폰이 쉬지 않고 울렸습니다.
지역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경찰서장, 심지어 시의원까지 연락해왔어요. 모두 한결같이 백호를 도울 방법을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저는 제니퍼에게 물었어요. 제니퍼는 웃으며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에는 백호를 구합시다. 영웅 진돗개를 위한 모금 캠페인이라는 페이지가 띄워져 있었어요.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미 $5,000가 모금되어 있었습니다. 올리버의 친구들이 시작했어요. 초등학교에서 백호 기부 캠페인을 열었더니 경찰서에서도 동참하겠다고 연락이 왔고, 그 다음에는 병원에서도, 언론사에서도, 심지어 수의대 학생들까지 기부에 참여하고 있어요. 한국의 개가 미국의 첨단 장비보다 뛰어나다는 걸 보여줘서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백호의 이야기는 이제 미국과 한국의 기술력 비교 스토리가 되어버렸어요.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모금액은 $10,000,000를 넘어섰습니다. 48시간 후에는 $18,000, 72시간이 되자 목표액을 훌쩍 넘은 $25,000가 모였어요. 미국인들이 한국계를 위해 지갑을 여는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공식 연락이 왔습니다. 마틴 씨, 진돗개 백호의 의료 지원 및 명예훈장 수여를 검토 중입니다. 한국 정부에서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백호는 이제 한국의 국가적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백호 같은 진돗개가 미국에서 인정받는 것은 한국의 전통, 문화와 기술력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라며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수술 당일 병원 앞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백호를 응원했습니다. 아이들은 백호 힘내라고 쓰인 팻말을 들고 있었고, 어른들은 조용히 기도를 드렸어요. 존슨 박사는 제게 속삭였습니다. 20년 넘게 동물 의사로 일했지만 한 마리의 개를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건 처음 봅니다. 백호는 특별한 개네요. 한국에서 온 기적 같은 존재죠. 5시간의 수술 끝에 존슨 박사가 미소 지으며 나왔습니다. 성공적이었습니다, 마틴 씨. 백호는 회복될 거예요. 수술 한 달 후, 백호는 놀라운 회복력을 보였습니다. 이제 거의 절지 않고 걸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시애틀 시청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백호를 위한 시민 수호견 인증식이었죠. 시장님은 직접 백호의 목에 메달을 걸어주었습니다. 비록 미국 시민권은 없지만 백호는 우리 시애틀의 명예 시민입니다. 우리의 최첨단 장비와 훈련된 수색견들이 실패한 곳에서 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때로는 첨단 기술보다 수천 년의 지혜와 본능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요. 인증식에는 수백 명의 시민들이 참석했고 한국에서도 특별 대표단이 왔어요. 진도 군수님은 백호에게 원혈통 진돗개 명예보존견 인증서를 전달했습니다. 백호는 한국 진돗개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린 자랑스러운 문화대사입니다. 한국인들은 5,000년 역사 동안 진돗개와 함께해왔고 그 유대감은 단순한 애완관계가 아닌 영혼의 교감입니다. 백호가 보여준 것은 한국의 정신이자 혼입니다. 한국 방송사에서는 백호의 직감은 단지 본능이 아니라 한국 정서의 연장선이라는 분석까지 나왔어요. 미국 언론에서는 한국의 전통적 지혜가 미국의 첨단 기술을 능가한 사례로 보도했습니다. 행사 후 CNN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백호를 안고 말했어요. 백호는 단순한 개가 아닙니다. 그건 누군가를 위해 내 목숨을 걸 수 있는 존재에 붙일 수 있는 가장 인간다운 이름이에요. 미국의 모든 첨단 장비가 실패한 곳에서 한국에서 온 이 개는 본능적으로 올바른 길을 찾았습니다. 이제 저는 이해합니다. 왜 한국인들이 진돗개를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지, 왜 그들의 문화유산으로 지키려 하는지요. 인터뷰가 방송된 후 한국 소셜미디어에서는 한국의 자랑 백호가 최고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한국인들이 진돗개의 우수성을 세계가 인정한 것에 자부심을 표현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에밀리의 방을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백호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모습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백호는 무언가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백호는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우리 이웃을, 이 공동체를요. 그리고 저는 백호가 절대 자리를 떠나지 않을 것임을 알았어요. 그것이 진돗개의 정신이고 한국인의 정신이니까요.
창가에 앉아 백호의 따뜻한 털을 쓰다듬으며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온 이 작은 생명이 미국 전체를 감동시켰다. 첨단 기술의 나라에서 오랜 전통의 힘이 인정받았다. 이것이 진정한 문화교류가 아닐까? 이제 저는 매일 밤 창가에 앉아 백호와 함께 별을 봅니다. 그리고 생각해요. 진정한 영웅은 첨단 장비나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5,000년 동안 한 민족의 혼이 담긴 존재였다. 백호, 한국의 자랑이자 이제는 미국의 영웅이 된 진돗개가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